미국 물가지표가 연이어 예상보다 높게 나와 미국이 다시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의 아시아 주요국 증시 통화가치가 17일 약세를 나타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가 0.98% 떨어진 것을 비롯해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와 대만 자취안 지수도 각각 0.66%와 0.46% 하락 마감했다. 호주 ASX200 지수도 0.86% 내렸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는 각각 0.77%와 1.16% 내린 채 거래를 마쳤고 상하이, 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도 1.44% 하락했다. 홍콩 항셈 지수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15분 현재 1.16% 떨어졌으며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H 지수도 1.24% 내렸다. 특히 중국 투자은행인 차이나르네상스는 파오탄 회장이 행방불명 상태라는 소식에 같은 시간 홍콩 증시에서 약 28% 급락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일본 외아시아 태평양 주가지수도 0.68% 하락했다. 전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월 P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6.0%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다. 특히 전월 대비 상승률은 작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작년 12월 0.2% 하락에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앞서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월보다 0.5%, 전년 동월보다 6.4% 각각 올라 시장 전망치를 훌쩍 넘어선 바 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높이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연준이 종전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게다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 연준 내 매파들이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 앤드 퍼스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일제히 떨어졌다. 아시아 각국 통화가치도 약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300원 선을 2달 만에 넘어섰다가 14.7원 오른 1,299.5원으로 장을 마쳤다. 같은 시간 엔달러 환율은 134.82엔으로 0.88엔 올랐고 중국 영내 위안달러 환율은 0.02위안 상승한 6.879위안을 나타냈다. 이에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도 0.182% 상승, 6주 만에 최고치인 104.30을 나타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국제유가도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 가능성과 미국 비축유 증가 소식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같은 시간 1.29% 떨어진 배럴당 77.49달러를 나타내면서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브렌트유도 배럴당 84.12달러로 1.2% 떨어졌다.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이번 주에만 2% 넘게 하락했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16일 공식 채널을 통해 대체불가 토큰 크리에이터 펀드에 합류해 선정된 세 번째 제작자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NFT 기반 티켓 판매 프로젝트인 핫 임포트 나이츠, 디지털 캔버스 아티스트인 아드리안 발라스테기, NFT 활용 음반사 엠포지오 레코드 등이 포함됐다. 리플은 2021년 XRP 원장 기반 NFT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 크리에이터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출처 리플 트위터 코일리더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7일 오후 6시 3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62% 하락한 0.38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0.4027달러에서 최저 0.3829달러까지 떨어졌다. 24시간 거래량도 3.44% 감소하며 11억 1,499만 4,266달러를 기록 중이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1,700달러를 돌파하는 강세장을 연출했다.
17일 오후 6시 1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ETH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17% 하락한 166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는 이날 최고 1732.80달러까지 올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루곤체인에 따르면 최근 랠리 동안 이더리움 고래 하나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제미니를 통해 47,729ETH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 후에도 6,108ETH를 매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팀 베이코가 상하이 업그레이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될 3개의 테스트넷 중 첫 번째 테스트넷인 저장 테스트넷에서 몇 가지 버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 28일 예정된 세폴리아 테스트넷 상하이 업그레이드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더리움의 다음 상승 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된 ETH의 인출이 가능해진다.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에 불복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 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3건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1월 탁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를 문제 삼아 상장 폐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탁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위믹스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전날 코인원이 위믹스를 워너마켓에 재상장하면서 상황은 반전됐고 지난 15일 기준 1,500에서 1,600원 선에서 거래되던 위믹스 가격은 재상장 이후 한때 2,500원 선까지 상승했다. 위메이드가 코인원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한꺼번에 취하하면서 업계에서는 위믹스의 추가 재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재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위믹스를 비롯한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고자 항고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17일 시장의 예상보다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자 1% 가까이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27포인트 내린 2451.21로 장을 끝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27.82포인트 내린 2447.66으로 출발해 장중 2470대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오후에 낙폭을 키워 245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244억 원, 1194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전날 8천억 원대 순매 수세를 보였던 기관은 이날 홀로 3,842억 원 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정책 장기화 전망에 힘이 실리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됐던 지난밤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 16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7% 상승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전월 0.2% 하락한 데서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도매 물가가 다시 오르면 소비자 물가에도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화하는 재료가 됐다. 여기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 연준 내 매파적 위원들이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때 기준금리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위축에 한몫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은 총재들의 0.50%포인트 금리 인상 관련 언급 등으로 긴축정책 추가 단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올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존의 기대가 후퇴하면서 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기조가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09포인트 내린 775.62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8포인트 내린 775.03으로 출발한 뒤 770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홀로 3,862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04억 원, 1,811억 원 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하루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은 각각 8조 3,010억 원, 8조 7,61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연준 긴축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 속에서 1,300원 턱 밑까지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7원 오른 1,299.5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은 7.1원 오른 1,291.9원으로 개장한 뒤 상승폭을 키우다가 점심 무렵 장중 1,303.8원까지 올라 1,3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장중 고가 기준으로 작년 12월 20일 이후 2달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꺾이지 않는다는 우려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등의 강한 상승 압력을 받았다. 미국 물가 지표가 연이어 높게 나오고 있다. 간밤 미 노동부는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7%, 전년 동월보다 6.0% 각각 올랐다고 밝혔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해 12월 0.2%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6.4% 오르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되지 않고 올해 고착화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도 시장에 부담을 줬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달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대해 당시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할 설득력 있는 경제적 사실들을 봤다고 말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지난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길 것이란 게 종합적인 내 판단이라고 말했다. 환율의 강한 상승세를 꺾은 것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이날 환율 움직임이 과도하다고 밝힌 이후 환율은 1,300원 아래로 내려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상단에서의 당국 구두 개입으로 쏠림이 일부 완화됐다며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부상하면서 오후 장에서는 추가 상승세는 제한됐지만 수급 공백으로 크게 내리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 속에서 17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1시 51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00.90원을 나타냈다.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장중 고가 기준으로 작년 12월 20일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미국 소비자 물가에 이어 도매 물가까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의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이어지며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간밤 미 노동부는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7%, 전년 동월보다 6.0% 각각 올랐다고 밝혔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해 12월 0.2%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6.4% 오르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되지 않고 올해 고착화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들도 시장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달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대해 당시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할 설득력 있는 경제적 사실들을 봤다고 말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지난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길 것이란 게 종합적인 내 판단이라고 말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6% 하락한 33,696.85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8% 떨어진 4,090.41로 나스닥 지수는 1.78% 밀린 11,855.83으로 장을 마쳤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캔버스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록체인 페스트 2023에서 공개했다. 위믹스 캔버스는 국내 최초의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프로젝트다. 레이어 1은 온보딩된 서비스가 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거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확장성이 부족해지며 거래 수수료는 증가한다. 가장 활성화된 이더리움이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레이어 1이다. 레이어 2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롤업은 대표적 레이어 2 기술이다. 널리 쓰이고 있는 옵티미스틱 롤업은 모든 트랙잭션에 이상이 없다고 가정하지만 데이터를 레이어 1에 반영하기 전 검증을 위한 유예 기간을 둔다. 한편 ZK 롤업은 속도와 신뢰성, 가스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더 우월하나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아직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ZK 롤업 기술이 상용화되면 가장 유망한 블록체인 롤업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위믹스 캔버스는 ZK 롤업 구현을 위한 초석 단계로 ZK 결함 증명을 통한 옵티미스틱 롤업을 도입해 2023년 1분기에 테스트넷을 6월에 메인넷을 론칭할 예정이다. 한양대 정보시스템학과 오현옥 교수 등 영지식 증명 관련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 영지식 증명 연구학회와 함께 ZK 증명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 및 보완해 2024년 말까지 이더리움 가상 머신 완전 호환 ZK 롤업으로의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위믹스 캔버스는 롤업 기반 레이어이므로 트랜잭션 비용이 낮고 EVM 완전 호환 ZK 롤업 도입 시 현재 최고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는 자금 인출 유예 기간이 1시간 미만으로 단축된다. 또한 위믹스 캔버스는 새 D앱의 온보딩이 용이하다. 기존 이더리움 상의 D앱은 코드 변경 없이 위믹스 캔버스에 온보딩할 수 있다. 6월 메인넷 론칭과 함께 레버리지 투자 플랫폼 클레바, 탈중앙화 거래소 컨버터, 위메이드 크립토 달러 발행 서비스 커런시, NFT 마켓플레이스 위시리스트 등 위메이드의 다양한 D앱이 순차적으로 온보딩될 예정이다. 위믹스 3.0 또한 EVM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위믹스 캔버스와 상호 연동되어 다양한 D앱들이 동시에 온보딩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믹스 캔버스에서도 위믹스를 거버넌스 토큰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추후 위믹스 메인넷의 L2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위믹스 생태계는 위믹스 블록체인을 넘어서서 상호 운용 가능한 외부 블록체인으로까지 확장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의 미래로 각광받고 있는 ZK 분야에서 성과를 내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자 하며 위믹스 캔버스를 통해 위믹스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고 위믹스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1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9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3월 22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81.9%로 전날의 87.8%에 비해 낮아졌다.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12.2%에서 18.1%로 올라갔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기준금리가 연준이나 월가의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0에서 4.75% 수준이다. 출처 크미 패드와 취코일리더스다. 미국 물가지표가 연이어 예상보다 높게 나와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가 되살아나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매파 2명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달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대해 당시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할 설득력 있는 경제적 사실들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향후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도록 묶여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항상 0.25%포인트를 올리는 건 아니다. 경제적으로 필요하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어떤 회의에서든 더 많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5%를 넘어야 할 것이라는 내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음 달 적절한 금리 인상 폭은 향후 발표되는 지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만큼 아직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이날 다른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본인이었다면 이달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을 지지했을 거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 금리 수준을 5.37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을 미뤄서 좋을 게 별로 없다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길 것이란 게 종합적인 내 판단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그가 다음 달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을 지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준은 앞서 1일 FOMC 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 올렸고, 이는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이었다. 메스터 총재와 블러드 총재는 올해 투표권이 없다.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두어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시장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의 2배에 가까운 51만 7천 개 늘어나고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데다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면서 매파적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1월 P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6.0%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다. 특히 전월 대비 상승률은 작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작년 12월 0.2% 하락에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메스터 총재는 1월 CPI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는 낙관론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투표권이 있는 존 윌리엄슨 의원은 총재도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으로 5.0에서 5.5% 사이가 올바른 틀로 보인다고 밝혔다. 로리 로건 델러스 의원은 총재도 필요하면 이전 예상보다 더 오래 금리 인상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준 도표에 따르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5.00에서 5.25%였는데 이들은 이보다 더 높이 올릴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3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86.3%로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13.7%로 전날보다 1.5%포인트 올라간 상태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기준금리가 연준이나 월가의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연준이 지난해 초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시적이라고 오판한 것처럼 지금도 물가를 잡기 위해 필요한 금리 수준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JP모건 체이스의 브루스 카스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시장 기대보다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고, 도이체방크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매슈 로제티는 이번 주 미국 기준금리 고점 전망을 기존 5.1%에서 5.6%로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금리 고점이 6%를 넘겨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펜시언 거시경제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엄 셰퍼드스는 연초 경제 상황이 양호한 것은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덕분일 수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으로 불필요한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